테니스장에서 꽃핀 위험한 사랑. 당신 같은 나이 먹은 여자가 뭘 안다고 그래요?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다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6개월 전만 해도 꽃처럼 행복했던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홍차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벌써 10년이네. 남편과 이혼한 지 정확히 10년. 처음엔 자유로웠지만 어느새 이 적막함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 혼자 보는 TV, 혼자 잠드는 밤들이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서 한 장의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테니스 동호회 회원 모집, 새로운 인생, 새로운 도전. 왜 안 돼? 나도 뭔가 새로운 걸 해볼 나이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테니스 동호회 문의드리려고요. 아, 안녕하세요. 언제든지 오셔서 체험해보세요. 첫 레슨날 테니스장에 들어서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언제부터인가 이런 설렘을 잊고 살았는데. 그리고 그때 그분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호 코치입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무엇보다 미소가 참 따뜻한 분이었어요. 나이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더군요. 처음이시죠?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부담 갖지 마세요. 이상했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가슴 한구석이 조금씩 녹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감정이 아직 남아있었나? 레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유심히 봤어요. 50이 넘었어도 아직은 여자로서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레슨을 받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 어느새 내 일주일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자세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소질이 있으시는 것 같아요. 민호 코치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10대 소녀가 된 것처럼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뛰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군요. 특히 그분이 제 자세를 교정해줄 때면 가까워지는 거리 때문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의 손이 제 팔에 닿을 때면 전기가 통하는 것 같고. 어느 날 레슨 후 클럽하우스에서 차를 마시는데 다른 회원분이 말씀하시더군요. 민호 코치 인기 정말 많네요. 여자 회원들이 줄 서서 기다린대요. 그럴만하지. 잘생겼잖아. 나이도 어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 나는 뭘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가에 주름, 목에 세월 흔적들.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10년 동안 죽은 듯 살았던 내가 다시 숨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나이가 어떻든 이 마음만큼은 정직하게 받아들이자. 미친 짓일지도 모르지만 이 감정을 끝까지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심을 한 이후로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먼저 외모부터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았던 피부, 머리, 몸매. 미용실과 헬스클럽이 제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머, 요즘 많이 예뻐지셨네요. 미용사 선생님의 말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거울 속 내 모습도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테니스 실력도 늘리기 위해 개인 레슨을 신청했어요. 개인 레슨을 받고 싶은데요. 좋죠. 언제가 좋으세요? 민호 코치와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계획이었어요. 개인 레슨 첫날,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갔습니다. 새로 산 테니스 웨어와 운동화, 살짝 화장도 하고. 오늘 뭔가 달라 보이시네요. 더 활기차 보여요. 그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알아봐 주는구나. 레슨 중간중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코치님은 언제부터 테니스를 하셨어요? 대학교 때부터니까. 한 10년 됐네요. 젊을 때부터 하셨구나. 부럽네요. 그는 의외로 개인적인 이야기도 털어놓았어요. 사실 프로가 되려고 했었는데 부상 때문에 포기했거든요. 아, 그래서 코치가 되신 거군요. 네. 그래도 테니스와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도 나와 이야기하는 걸 즐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레슨이 끝나고 나면 항상 클럽하우스에서 차를 함께 마셨습니다. 처음엔 짧았던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오늘 정말 많이 늘으셨어요. 소질이 있으시는 게 맞네요. 코치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혹시 내가 혼자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닐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린걸요. 개인 레슨을 받기 시작한 지 2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서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빠, 오늘 레슨 끝나면 같이 영화 볼까?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젊고 상큼한. 미안, 유리야. 오늘은 개인 레슨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민호 코치의 목소리였어요. 유리라고? 라커룸 문틈으로 살짝 내다봤더니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예쁜 여자가 민호 코치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여자친구가 있었구나. 당연한 일이었죠. 그만한 남자에게 연인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막상 눈으로 보니까 현실이 확 다가왔습니다. 개인 레슨? 또 그 아줌마야? 그 여자가 말했어요. 아줌마라. 유리야, 그런 말 하지 마. 그분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야. 민호 코치가 나를 감싸주는 듯한 말을 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쓰라렸어요. 그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라커룸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레슨 시간이 되어 코트로 갔는데 민호 코치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해볼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레슨 도중에도 자꾸 그 여자 생각이 났어요. 젊고 예쁘고 상큼한. 나와는 정반대의 모든 것을 가진 여자. 하지만 이상했어요. 레슨이 진행되면서 민호 코치가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챙겨주는 것 같았거든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확실해요? 좀 쉬실까요? 그의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이건 그냥 친절한 게 아니야.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레슨이 끝나고 클럽하우스에서 차를 마시는데 문득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코치님, 연인 있으세요? 그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어요. 네. 있긴 한데. 요즘은 좀 복잡해서요. 복잡하다고? 무슨 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내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보니까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하지만 그 관계가 순조롭지 않다는 희망적인 신호. 나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거지? 그날은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실내에서 이론 수업이나 할까요? 민호 코치가 제안했어요. 야외 코트 대신 클럽하우스의 작은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둘만 있는 조용한 공간. 빗소리만 창밖에서 들려왔어요. 테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그가 설명을 시작했는데 나는 그의 말보다는 그의 얼굴에 더 집중하고 있었어요.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야. 선생님?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그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오늘따라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그러더니 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많이 외로우세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아니, 그냥 항상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더 크게 들렸어요. 맞아요. 많이 외로워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도 오랜만이에요.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저도 요즘 많이 외로워요. 연인이 있으시잖아요.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서로 원하는 게 다르면.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리는 결혼을 원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요즘 자주 싸워요. 만날 때마다. 이상했어요. 그의 고민을 들으면서 동정심이 생기는 동시에 묘한 희망이 피어났어요. 힘드시겠어요. 선생님과 이야기할 때가 가장 편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저도 코치님과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이 말이 내 입에서 나온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그가 천천히 내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리고 그 순간 그가 내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촉이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도 떨리고 있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10년 만에 느끼는 키스였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눈물이 났어요. 와, 나도 아직 여자였구나. 키스가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후회하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요. 행복해요.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겠구나.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개인 레슨 시간이 끝나도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때로는 레슨이 아닌 날에도 만났어요. 하지만 이런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요즘 민호 코치랑 자주 보이던데? 동호회 언니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나이 차이가 좀 나지 않나? 그래도 둘 다 성인인데 뭐. 처음엔 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시선들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클럽하우스에서 민호와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유리였어요. 오빠, 여기 있었구나. 그러더니 나를 보고는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아, 그 유명한 분이시네요. 유명한 분이라니. 유리야, 왜 여기까지 와? 민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왜 오면 안 돼? 내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랑 매일 시간 보내는데? 그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조용히 좀 해. 여긴 공공장소야. 공공장소에서 불륜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불륜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불륜이야. 그냥 레슨 받고 차 마시는 거잖아. 민호가 항변했지만 유리는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 여자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왜 그런 걸 물어보죠? 궁금해서요. 우리 오빠보다 얼마나 많으세요? 모멸감이 밀려왔어요. 그만해, 유리야. 민호가 소리쳤지만 늦었어요. 20살 차이. 아니면 그 이상?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 나이에 어린 남자 꼬시기. 꼬신다는 말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죄송합니다. 나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민호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볼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내가 뭘 했던 거지? 그 여자 말이 맞았어요. 나이 많은 여자가 어린 남자를 꼬신 거나 다름없었어요. 며칠 동안 테니스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연락 주세요. 문자 메시지들을 보며 눈물만 흘렸어요. 이제 끝내야겠어. 더 이상 민폐를 끼칠 수는 없었어요. 일주일 후 민호가 직접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나는 문을 열 수 없었어요. 유리랑 헤어졌어요. 선생님 때문이 아니라 원래 문제가 있던 관계였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선생님이 중요해요. 문 열어주세요.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왜 연락을 안 받으셨어요?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해요. 왜요? 이제 아무 문제 없어요. 유리랑도 정리됐고. 하지만 나는 마음을 굳혔어요. 나이 차이가 너무 나요. 주변 시선도 부담스럽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내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이 없으면 저는 정말 외로워요. 그 말에 마음이 또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때 그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혹시 제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어요. 무슨 도움 말이에요? 사실은 코치 일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서요. 유리랑 헤어지면서 집도 나와야 하고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대화에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그래서 당분간 정착할 때까지만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도움이라니.
설마 돈 이야기인가? 얼마나 필요하세요? 500만 원 정도면 정말 꼭 갚을게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던 건가요? 내가 물어보니까 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정말 선생님을 좋아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도움이 필요해서. 하지만 그 말이 더욱 상처가 되었어요. 좋아하면서 동시에 돈도 필요하다고.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호의 핸드폰이었어요. 여보세요? 전화를 받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성공했어. 그 아줌마 완전히 넘어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 500 말고 1000까지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전화를 끊고 돌아선 민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선생님, 이건 나가세요. 내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당신 같은 나이 먹은 여자가 뭘 안다고 그래요?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다고요. 결국 그의 입에서 나온 진짜 속마음이었어요. 나가세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민호가 뭔가 더 말하려고 했지만 나는 문을 활짝 열어젖혔어요. 그가 나간 후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보. 정말 바보였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어요. 내 외로움을, 내 그리움을 이용한 치밀한 계획. 그날 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그 일이 있고 난 후 한 달 동안 나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테니스는 물론이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다들 알고 있을 거야. 늙은 여자가 젊은 남자에게 속아 넘어간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숨어 살아야 하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한 달 사이에 많이 늙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포기하기엔 이르잖아. 그날부터 다시 외출하기 시작했어요. 테니스장 말고 다른 곳으로요. 등산도 하고 요리 교실도 다니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랑이라는 게 꼭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것만은 아니구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취미와의 만남,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나 자신과의 만남. 6개월 후 우연히 테니스장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뒤에서 부르더군요. 선생님. 돌아보니 동호회 언니들이었어요. 어디 가셨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러게요. 연락도 안 되고. 따뜻한 인사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 코치는 어떻게 됐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언니가 대답했어요. 아, 그 사람 진작에 잘렸어요. 다른 회원한테도 똑같은 짓 했다가 걸렸거든요. 역시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지만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어요. 내가 특별히 바보였던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구나. 우리 다시 테니스해요. 새 코치님 정말 좋아요. 언니들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다시 시작해볼까요? 새로운 코치는 50대 중반에 든든해 보이는 아저씨였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호 코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레슨을 받으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테니스 배우러 왔을 때가 이렇게 즐거웠구나. 순수하게 운동만 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실력도 늘고. 몇 개월 후 동호회 대회에서 입상까지 했어요.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받으며 생각했어요.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써 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50대라는 나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다. 진정한 사랑은 나이나 외모가 아닌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도 배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이 유독 밝았어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혼자여도 충분히 아름다운 나만의 인생이 말이에요. 음악이 서서히 페이드아웃 되며 끝. 6개월 후. 언니,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동호회 후배가 말했어요. 그래요? 나이 들면서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오히려 더 당당해졌어요. 때로는 길에서 민호를 마주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그를 통해서 나 자신을 더 잘 알게 되었으니까요.
진정한 사랑은 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라는 걸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니까요.